윤석열이가 지금 특검에도 나오지 않고 내란 재판에도 나가지 않고 구치소에서 편안하게 에어컨 바람 쐬고 있지 않습니까? 접견하면서. 예, 그렇기 때문에 빨리 윤석열이가 유죄 판결이 나야 돼요. 그럼 그렇죠. 변호인 접견이 안 되거든. 그럼 에어컨 바람을 못 쐬요. 아. 그래서 빨리 재판을 진행해야 돼. 이유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네네네. 네. 그런데 내란 재판에 지금 윤석열이가 3번이나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재판이 지금 진행이 안 돼. 그렇죠. 그러자 이제 특검이 지귀현이에게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네. 그런데 지귀현이는 세워라 내워라 아주 여유가 있어요. 네. 일단 특검이 요청을 합니다. 네. 자, 야, 내가 읽으려니 윤석열에 대한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합니다라고 요청을 한 거죠. 특검에서. 그렇죠. 윤석열은 4시간 50분간 진행된 구속 적부심에도 나왔다. 지난번에 나와서 예. 4시간 50분 출석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랑이 말이 안 된다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자 지기현이가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지금. 형사소송법과 규칙에 따라 조사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 구치소에 건강 상태를 확인해 보겠다고 얘기했어요. 확인했잖아. 그러니까 이미. 4시간 50분 동안 있었잖아요. 뭘 더 네. 확인을 해요. 아, 이 어떡합니까? 이 지기현이 자꾸 이렇게 세워라 내워라 해가지고. 지기현 재판부에 대해서 내란 특검에서 기피 신청을 해야 됩니다. 제가 처음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네. 지기현이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 자체가 형사소송법 위반이기 때문에 법률을 위반한 이 재판부에 대해서는 기피 신청을 하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특검은 지금 요 사안, 그러니까 지금 이 구인장 제대로 발부해주지 않는 요 사안 가지고도 공정성 문제로 그 기피 신청을 앞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지기현은 지금 더 조사할 게 없어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미 건강에 대해서는 구치소에서 답변을 해줬고 네. 특검에다가 본인이 적부심 나가가지고 몇 시간 동안 4시간 50분. 설명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건강 상태에 대해서 더 조사할 것도 없이 이거는 형사소송법 73조에 따라서 네. 구인영장을 당연히 발부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지기현 네. 판사가 이거를 구인영장 발부하지 않는다면은 이건 지기현 판사의 또 다른 또 법률 위반 사유거든요. 네. 그리고 그 지기현 재판부에서는 그 윤석열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마도 서로 이렇게 그 이 의사가 통했던 게 뭐냐면 걸석 재판을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은 형사소송법 277조의 2에 따르면 피고인이 2번 이상 이제 불출석하게 되면은 네. 그냥 출석할 의사가 없다는 걸로 보고 박근혜 또 그랬습니다. 네네. 박근혜 때도 재판 안 나가고 계속 그냥 그 걸석 재판으로 하겠다는 거 그렇게 진행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기현에 대해서는 빨리 조치를 해야 된다. 그 걸석 재판 같은 경우는 속도가 좀 더 빨라지는 경향이 아니에요. 있지는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고 그렇진 지기현은 않아요. 11월까지 지금 기일을 잡아놨어요. 자기 맘대로. 맘대로는 아니지만 어쨌든 막 진짜. 이렇게 지연시키는 이렇게 막 그 기일을 엄청 넓게 이렇게 잡아놨단 말이죠. 그럼 그때 세워라 내워라 그냥 재판하는 거예요. 피고인 없이. 그 지기현이 그 룸살롱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법원에서 그거 그 윤리실인가요? 거기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네.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법사위에 계속해서 저희가 지금 촉구를 하고 있거든요. 결론을 내줘야 됩니다. 지기현에 대해서는 조이대 징계를 하고. 뭐 하는 거야 조이대? 조이대 뭐 뒤 좀 캐봐 너가. 조이대요? 저는 그냥 유튜버인데요. 본인의 정체성을 잘 알고 있네. 제가 아주 좋아. 오늘 종편 가서 좀 언급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요? 네, 조의대에 대해서 어. 제가 언급하고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 네.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네. 제가 구인영장 발부하라고 할 수 있어요? 강력하게 앵커 양반 합시다 하면 하는 겁니다. 아이 또 지켜본다 나 진짜. 아니 종편에서는 사법부는 건드리면 안 된다는 윤리 강령이 있나 봐. 안 해 사법부에 대해서는. 새로운 정부, 새로운 세상이 열렸기 때문에 제가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앵커 양반 합시다 하면 합니다. 네. 꼭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따 저부터 저녁 6시에 국민적 보세요. 여론이 모아져야 돼요. 예, 맞습니다. 심각하거든. 그리고 저는 그 지기현 재판부가 진짜 의지가 있으면 굉장히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윤석열에 대해서도 계속 지금 뭐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하루에 2번 이상 변호인 접견을 한다는 거잖아.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이야 그거. 근데 왜냐면 거기는
에어컨이 나오니까 네. 그거 나와서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윤석열의 주장이 다 맞다 치고 진짜 너무 힘들다, 오래 앉아 있기 힘들다. 그러면 잠깐 접견한 다음에 한 5분 앉아 있다 들어가요? 그럴 리가 없잖아. 그럼요. 그러면 딱 하나만 확인하면 됩니다. 변호인 접견할 때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는지. 그럼 재판 중에도 그만큼 와서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네. 그 정보 청구가 가능합니까? 네, 저희 의원실에서 그 이제 지금 그 법무부에다가 그 자료를 받았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그게 그래서 밝혀진 거잖아요. 윤석열이 2.3회 하루에 예, 네, 네, 네. 그 변호인 접견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럼 그 시간이 제한이 없거든요. 네. 변호인 접견은 그럼 네. 하루 종일 앉아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것만 법무부에 확인해가지고 그럼 거기 앉아 있었으면은 재판정 나와서도 앉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네. 지금 헬마 말씀하셨다시피 그래서 그것만 간단히 확인하고 구인장 내야줘야 된다. 아, 그 시간을 다음- 빨리 밝혀야 돼. 그러니까 다음 기일에는 구인장을 발부를 하지 않으면 직위원 재판부에 대해서는 조치를 진짜 강력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매불쇼는 그렇게 추론하고 있거든요. 하루에 2.3회라고 네. 박은정 의원실에서 그거 받아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반인 접견은 한 명도 없어요. 아무도 안 예, 찾아가는 아무도 안 거예요. 찾아가더라고요. 근데 김건희도 안 갔어요. 안 가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거를 검사 출신 어떤 분이 나오셨는지 내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를 2.3회 같은 경우는 오전에 딱 가. 에어컨 있는 데서. 그래서 이제 그 하루 종일 있어. 그럼 밥 때 되면 또 들어가. 맞아. 그 얘기했어. 그 밥 먹고 나오면 이제 2번 되는 거야. 네. 네. 그리고 얘가 약간 좀 지루한 애 만나. 예를 들어서 최진문 같은 애야. 변호인이 야 넌 가라 하고 한번 가. 그래서 한번 또 재밌는 애로 오면 아, 그럼 점삼이 되는구나. 점삼이 된다. 입담 좋은 애들로. 입담 좋은 애 위주로. 이렇게 이제 저희가 추론했거든요. 이렇게 진행할 거고 주로 윤석열이 떠들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래요. 아 리액션 좋은 애로. 네. 근데 일단 윤석열이 어쨌든 간에 법률가 출신이니까 지인들도 법률가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변호사. 그렇죠. 그러니까 지인들이 지금 올 거야 아마. 이제 뭐 법리에 대해서 상담하러 오는 게 아니라 친구들이 오는 거야 친구들이. 아, 그렇지. 네. 아 근데 건식 사우나 좋아하면은 독방이 더 낫지 않나? 요즘 시원하게 쫙 빼면 아 사우나입니다. 근데 단지 유튜브가 안 나와요. 지옥이야. 유튜브 유튜브에 MBC만 나와. 맨날 나만 욕해 MBC에. 지옥이야 지옥. 아리송하네. 자 그리고 내란 특검 관련해 가지고 요거 하나만 잠깐 좀 다루고 가겠습니다. 내란 특검은 지금 외환 유치 관련해 가지고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외환의 단서가 된 것이 이제 그 동안에 노상원 수첩 때문에 우리가 야 뭐야 맞아. 외환 유치 야 이거 진짜 심각한 정보였네라고 했던 거예요. 네. 노상원 수첩 잠깐 과거 거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요거 보면 이제 북의 공격을 유도한다 이런 게 이제 써 있어서 야 이건 얘네들이 외환 유치를 노렸나 보다. 무시무시하다. 예,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이번에 내란 특검에서 노상원의 메모를 막 분석을 한 거야. 분석해봤더니 엄청난 단어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네. 북한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나오게 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용어가 뭐냐 단선연계라고 하는 용어인데요. 네. 이 단선연계가 무슨 말이냐면 북한에서 간첩들이 이제 간첩 활동을 할 때 상하 조직 간에만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평적인 건 모르고 수직적 관계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직 전체가 들통이 나면 안 되니까 네. 자기가 지시하는 사람 한 사람만 알고 있는 거예요. 아. 그 사람에게만 연락을 받고 그 사람이 지시한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조직이 여러 명이 있는 거죠. 근데 조직원들 사이는 서로 몰라. 연계도 안 되고. 잡혀도 불지 못하게. 그렇죠. 그게 바로 단선 연계인데 단선 연계란 말을 썼다는 것은 북한의 간첩 활동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인지했을 뿐만 아니라 이건 이제 추측의 영역인데요. 내란 과정에서도 북과 연계했을 가능성을 예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단정 지어주세요. 단정을 어떻게 지어내 왜 이러세요? 그러니까 쉽게 비유하면 이런 건가? 제가 최욱 씨 명령을 받아. 최영진과 공유 안 해. 안 해. 전혀 안 해. 딱 그 위에 받는 그렇습니다. 명령만 나 혼자만 알고 나 이렇게 혼자 딱 한 가닥만 연결돼 있다는 거야. 단선. 단선. 네. 아. 너랑 최영진 요런 옛날에 쟤도 아, 여기 곡이었는데. 라인이었죠. 하지만 이제 곽 수사는 최진목 라인은 있는지도 몰라. 별도 라인이야. 이런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 북한 용어를
굳이 쓸 이유가 뭐가 전혀 있겠느냐. 없어요. 근데 더 웃긴 건 수첩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게 있어요. 북의 침투로 인한 일제 정리할 것 이런 말도 있어요. 북의 침투란 말은 통모가 가능했다는 거잖아요. 통모의 정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NLL 인근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민통선 이북의 수용 후 처리. 그럼 민통선 이북이면 북한이잖아요. 그쪽으로 가서 처리하겠다는 건 북과 연계된 것을 얘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북과 접촉하려는 방식에 대한 다양한 내용의 수첩이 있다는 것은 통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습니다. 외환 유치와 관련해서는 이제 그런 정황이 나왔고 네. 지금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상원이를 내란 목적 살인 예비 혐의로 얘를 한번 처벌해야겠다라고 이제 검토하고 있나 봐요. 네. 근데 노상원은 뭐 사살 계획 같은 거 수첩에 다 적혀 있었잖아. 그렇죠. 그렇죠. 잠깐 뭐 기억을 상기하는 차원에서 한번 좀 보자면 네. 뭐 와 무서워. A급 처리 방안 연평도 이성 뭐 이런 게 나왔고요. 처리는 사고 돼 있고 이거 하나만 더 볼까요? 가스, 폭파, 침몰, 격침 하나같이 다 이거 진짜 그렇습니다. 끔찍한.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내란 목적 살인 예비 혐의를 적용할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란 관련해서는 중요 임무 종사자로 이미 기소가 되어 있고 그거는 그렇죠. 맞아요. 추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추가를. 저게 네. 이제 박세현의 특수본에서 저걸 넣었었어야 돼요 처음부터. 왜냐하면 저 노상원 수첩이 처음에 나왔었고 노상원이 플레이했다는 게 김용현 장관하고 같이 했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주요 임무 종사로 기소하면서 저것도 당연히 넣었어야 되는데 그때 빠져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특검이 당연히 넣을 걸 넣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제 사실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노상원 씨가 그냥 전직 정보사령관 출신의 뭐 그냥 아기보살하는 무속인이고 그 자기 집 근처에 햄버거 집에서 혼자 저렇게 메모를 쓰고 있었으면 그냥 망상 환자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 네. 근데 문제는 정보사령관실하고 직접 소통을 하면서 따로 계엄 상태에서 뭔가 수사팀 같은 걸 운영하려고 했었던 게 이미 드러났고 네. 거기에 이제 사람이 배속된 흔적도 드러났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런 내란 목적의 살인 메모가 실제로 실행될 수 있는 주체를 갖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특검에서는 이거를 엮어가지고 실제 처벌이 가능하다라는 것까지도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습니다. 보입니다. 뭐 비어폰까지 쓴 인간이니까. 그러니까요. 이 노상원이를 이렇게 수사 2단으로 이렇게 따로 뺐던 이유에 대해서 매불쇼가 한번 이제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박선원 의원이 맞아. 이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요거 종편에서 한번 해볼 만한데. 얘기해 보세요. 재밌어. 판단해 볼게요. 수사 2단을 왜 이렇게 설치했을까? 이상하잖아요. 그거는 여인영이를 견제하기 위한 김용현의 술책이었다는 거예요. 왜냐? 이게 이제 계엄이 성공하면은 여인영이가 전두환이 된단 말이야. 네. 그럼 얘가 이제 다 먹는단 말이야. 김용현이가 그거 모를 것 같아? 너무 잘 알지. 그러니까 김용현이가 내가 믿을 만한 또라이 한 명 있거든. 완전히 또라이야. 그래서 수사 2단을 하나 설치를 했다. 네. 아, 이 기가 막힌 진짜. 분석이 한번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은 이제 다룰 수가 없습니다. 왜요? 아니 너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증명이 돼야 돼요. 객관적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증명이 돼야 돼. 아 근데 그게 사실상 야, 안경 벗어. 안경 벗어. 아니야. 나쁜 놈이야. 나쁜 놈이야. 근데 그동안에 이제 수사한 내용을 보시면 네. 여인영은 윤석열한테 불려가가지고 계엄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 여인영이 그렇게 막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는 아니었다라는 얘기도 좀 나오는데 네. 실제로 김용현의 핵심은 노상원이었다는 그 정황이 더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 김용현과 계속 수시로 만나고 계엄 직전에도 그래서 오히려 이 수사 2단이 훨씬 더 핵심적인 이 계엄과 관련한 내란 실행을 할 만한 조직으로 김용현이 꾸렸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종편 가서 얘기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건 제가 믿고 하겠습니다. 제가 이 고소 고발에 상당히 예민하거든요. 또 우리 법률가이신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여기 어른공주 맞구만요. 차갑게 얘기해 주시면 차가운 분입니다. 시원합니다. 요런 거 얘기할 때 고소 발표하려면 그냥 그런 의심도 든다로 하면은 좀 아니 그 의심이 강력히 들죠 실제로. 예. 아니, 우리가 무슨 뭐 억측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굉장히 자연스러운 의심이에요. 네. 아니 그 저는 이제 노상원 건을 보면서도 이 세력들 윤석열과 그 주변의 그 부하들이 얼마나
구시대적이고 망상에 빠져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어떤 하나의 상징 같은 거예요. 이번에도 이제 단선연계라는 단어가 나왔지만 혹시 이제 뉴스 많이 보시는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단선연계라는 단어가 한 10여 년 전쯤에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석기 내라는 모 사태 때. 아, 이석기. 그때 이른바 지하 조직을 단선 연계 방식으로 운영을 했다라고 그때 종편에서 난리였습니다. 아. 통진당 지하 조직들이 이제 북한의 사례를 따라가지고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일종의 간첩 조직처럼 운영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노상원 수첩에 단선 연계가 나왔는데 북한 간첩 이런 단어로 엮어서 방송하는 종편이 없어요. 이거는 큰 문제다. 예. 사실 우리 지금 한국에서는 뭐 점조직이라는 표현을 쓰지 단선 연계 그런 건 잘 그쵸, 북한 그쵸. 사람들이 쓰는 아. 거니까 잘 안 네. 쓰는 것이죠. 뭐 하나만 저게 종편 태도예요. 아니 매번 다 리액션 안 해도 됩니다. 시간 없어 가뜩이나. 살 부담감이 있어요. 아니야. 부담스러워. 네. 예, 자, 내란 특검 관련해서 요거 하나 더 다룹니다. 오늘 오전 언론사 단전 단수와 관련해 가지고 이상민 전 장관 피의자로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민이가 이제 허석권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언론사 단전 단수 네. 지시했던 거 다들 기억하시죠? 그럼요. 자, 통화 내용 잠깐 좀 보고 갈까요? 자, 이상민이 이제 소방청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석권아 24시경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 MBC, JTBC 그리고 여론조사 꽃에 경찰 투입될 거다. 경찰청에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 오면 조치해줘라. 야. 이래가지고 허석권은 그 208 소방 차장, 소방청 차장에게 아, 그 맞아. 전화를 합니다. 네. 이렇게 탁탁탁탁 하달됩니다. 네네네. 근데 지금 아직도 허석권이는 소방청장이죠. 네. 뭐 아직도 그렇지. 그래요? 지난 법사위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208 차장이 조사 받으러 간 날이에요. 그날이. 그래서 지금 소방청장한테 본인 조사 받으러 갔냐 그랬더니 본인 아직 안 갔다고 하더니 다음 날 조사 받으러 조사 갔더라고요. 받아. 그래서 제가 그때 맞아요. 물었어요. 단전 단수 지시 받았냐고. 그랬더니 본인은 안 받았다고 하는데 저 워딩 자체가 받았다는 내용이에요. 그래. 저 내용이. 그래서 이상민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이전에 다른 수사기관에서 공수처 등등에서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특수본에서도 했고요. 박세현에. 그래서 이상민하고 소방청장에 대해서는요. 네. 그래서 단전 단수는 윤석열 공소장에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윤석열 공소장에 이미 이상민의 지금 잘 안 보이시는데 이상민의 있어 이거. 단전 단수 지시를 이상민이 받았고 했다는 네.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저 공소장 자체로 이상민이 그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라는 것이 검찰에서든 거의 다 증거나 이런 것들이 확보가 돼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상민에 대해서는 이미 해도 뭐 벌써 이미 기소했어야 했어야 돼. 되는 내용 사안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 박세현이 이거 다 해놨단 말이야. 검찰 특수. 박세현이 이상민이 왜 그 기소 안 했습니까? 이거는 지금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잖아요. 이제 이상민에 대해서는 아마 신병 처리할 겁니다. 아, 구속. 특검에서요. 저 구속해가지고 내란 주요 임무 종사로 아마 검토되는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아마 이상민의 위증 이런 부분도 있을 맞아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다 헌법재판소에서. 합쳐서 영장을 칠 거라고 생각해요. 네. 지금 이제 한덕수 전 총리하고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서는 위험해. 구속영장을 청구 검토한다라는 게 이제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요거 우리 또 검사 출신이시니까 편안하게 판사 한 번만 좀 까고 가시면 좋겠어요. 검사들 판사 까는 거 좋아하더라고. 오히려 그렇지. 네, 판사 출신들은 검사 까는 거 좋아해. 더 웃긴 거 박은정 의원님 끄덕끄덕. 근데 진짜 안타까운 게 검사 출신들은 판사 까는 걸 좋아하잖아요. 네. 판사 출신들은 검사 출신들을 무시합니다. 그 차이가 좀 있더라고. 왜냐하면 연수원 때 공부를 더 못했거든요. 아 그래요? 검사들은 공부를 그래요? 조금 더 못했어요. 판사들보다. 그렇습니까? 네. 굉장히 성적 지상주의들이에요. 성적 지상주의. 또 불편하네. 자, 근데 이게 내용으로 들어가면 이제 웃음이 싹 가십니다. 네. 2025년 1월 19일 윤석열의 구속영장이 서울 서부지법에서 발부가 됩니다. 네. 거기에 반발한 윤석열 지지자 극우 세력들이 서울 서부지법 폭동을 일으켜요. 이거는 이건 진짜 우리가 이게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입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크게 안 다뤄지는 것도 나는 좀 이해가 안 가긴 해요. 네.
그런데 와 진짜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폭도들 1심 거의 대부분 선고가 나왔거든요. 네. 예, 그래서 뭐 구속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폭도 가운데 2명 2심 선고가 이번에 있었거든요. 네. 1심에서는 이 실형 선고를 받았던 애들입니다. 네. 근데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어줘. 심지어 풀어주는 이유를 좀 한번 살펴봅시다. 야, 좀 황당한데요. 황당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짜.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고요. 2심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종합하면 실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이렇게 판결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선고를 딱 한 다음에 김종호 판사가 한마디를 한 게 있는데 이거 아주 어처구니 없습니다. 자, 충분히 반성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란 믿음을 가지고 실형을 선고하지 않기로 판단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지 모르겠고요. 배반하지 말고 사법부의 신뢰를 제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목사님이야? 나가 목사인데?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목사잖아. 목사님이 하면 나는 목사니까. 판사가 아니라 목사님이야 거의. 아니, 선도부 아니 이거 선생님이냐고. 심지어 판사를 잡으러 다녔어요. 폭도가 알잖아. 우리 그거 다 봤잖아. 소름 끼친 영상. 자기 동료야 심지어. 그리고 사법부를 완전 붕괴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아까 이유를 보니까 뭐 피해자와 합의 운운 되어 있던데. MBC 기자 폭행 관련해서. 저거는 서부지법 폭동은 특정한 피해자가 아니라 국가 전체가 맞아요. 피해자, 그렇습니다. 법원이 피해자인데 네. 저 합의를 사유로 해서 집행유예나 그 감형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법원이 저런 식으로 그 서부지방법원 폭동에 대한 관점인 것 같아요. 아 그게 법원이 문제야. 그러니까 맞아. 저 관점이 문제인 거예요. 예. 그냥 그 일부 뭐 과격한 사람들이 저 격분해서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저런 일을 저질렀다고 생각하는데 저것은 윤석열의 구속 과 그다음에 그 윤석열 쪽에서의 선동 네. 이런 거와 맞물려 가지고 국가를 전복하려고 했던 국가에 대한 공격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저 고법의 판결은 너무너무 말이 안 되는 판결인데 저게 대법에 상고하더라도 이 양형과 관련해서는 바뀌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아, 너무 저렇게 심각해. 그냥 굳어진다면 이게 나중에 이게 또 이 재범의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저렇게 봐주기 한 거면 또 와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사법부잖아요. 아니 판단을 내리는 것도 사법부예요. 법치주의를 완전히 부정하고 무력을 행사해가지고 법치주의 근간인 사법부를 저렇게 침탈한 사건을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한다고 하면 사법부의 일원으로 저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건가? 본인이 일하는 사법부가 침탈을 당했고 법치주의가 위협을 당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감형을 해주고 선처를 해준다는 게 이해를 이게 못하겠어요. 진짜 이해가 안 가. 그래도 당시 담당 판사가 한 5분 정도만 늦게 나왔으면은 변을 당했을 수도 있다는 큰일 보도를 날 제가 뻔했습니다. 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걸 손방망이 처벌하면 또 이런 일이 또 벌어질 거 아니에요. 네. 아 해도 되는구나. 이해할 수가 없어요. 뭐예요? 두 분은 왜 똑같은 말 계속하는 거예요? 저는 그 5분 판사님 얘기 좀 달랐어요. 집중 좀 해주세요. 고무줄 양형이 계속해서 문제는 되고 있어요. 네. 저희가 그 법원 판사에 따라서 이 어떤 판결을 이렇게 하고 양형이 너무 들쭉날쭉한 거. 네. 게다가 이런 중대 범죄에 대해서 저렇게 봐주기성으로 판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이 사법 개혁의 차원에서 저것은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보면은 이 판사들 지들끼리 만약에 모임이 있다면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지금 우리 사회의 이 사태를 한심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 느낌이 야 얘네들 뭐 별일도 아닌 걸로 왜 이렇게 난리야? 막 이렇게 말하고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판사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모이면은. 야 이거는 뭐 이미 지나간 거 아니냐. 애들 그래도 빵에 좀 살았고. 아니, 그런데 그러니까 내란 관련해서도 계속 구속영장 뭐 기각되고 압수수색 기각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가벼이 생각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태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이제 그 내란 지난해 12월부터 한 6개월 동안의 과정을 거치면서 박은정 의원도 사법개혁 말씀해 주셨지만 그러니까 사법부가 어떤 특수 사안에 대해서는 좀 기존의 어떤 판례라든지 기존의 양형 사유라든지 이런 거랑 좀 다르게 접근하는 태도도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뭐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사람도 내란이 터지자마자 진압되고 나서 그 직후에 기자들이 물어봤는데도 제대로 답을 못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어떤 비상한 상황에서는 국가의 최후 수단을 담당하고 있는 사법부가 조금 더 단호하게, 조금 더 명확하게, 조금 더 엄격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런 어떤 그 합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때 그냥 사안별로 얘는 이제 반성문 썼고 초범이고 뭐 보통 이러면은 그냥 집행유예야 이렇게 접근할 사안은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사법부 폭동은 풀어주고 토론에 나와가지고 뭐 사진 조작됐다 한마디 한 거는 실형이야. 실형 나왔잖아. 그렇죠. 그렇지. 이 말이 되는 나라냐고. 말이 안 되는 나라죠. 그리고 이 워딩 자체가 죄를 지었는데 봐주면서 한다는 얘기가 그렇게 안 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판단을 뭔 한다는 게 믿음이에요? 목사님도 이런 목사님이 없어. 나를 비추냐고 자꾸 왜? 아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의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또 김건희 잡으러 가야 되거든요. 네, 저도 김건희 잡아야 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더 있으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있을 자리가 없어요. 네, 지금까지 박은정 의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